안녕하십니까. 벨라주 원철TV 산부인과 전문의 원철입니다. 오늘부터는 제가 늘상 하던 그 방식에서 조금 벗어나서요, 새로운 시도를 해볼까 합니다. 참 어렵게 제가 부탁을 했는데 저하고 친분이 있던 40대 여성이에요. 저희 벨라주의 전문 분야인 여성 성형이나 유실금이나 이런 질환에 대해서 또는 그 외에 산부인과 질환에 대해서 쉽게 물어보기도 어렵고, 물론 많은 그런 정보 사이트가 있지만 그걸 다 신뢰할 수는 없으니까 실제 진료를 어떻게 접근할까에 대해서 고민할 수도 있고, 또 사실 잘 안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환자의 입장에서 병원만 홍보하자고 이 자리를 만든 건 아니니까, 물론 홍보 목적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런 시도를 통해서 환자가 조금은 대리적으로 여기에 오지 않은 분들이 채널을 통해서 정보를 쉽게 좀 얻을 수 있는, 환자의 입장에서 편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환자분도 편하게 물어봐 주시면 대답하고 하는 형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콘서트가 있었다고. 싸이 흠뻑쇼가 작년에도 갔었고 올해도 갔었는데 제 충격을 먹은 거죠. 이 흠뻑이 Y존에서 흠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변 샜다는 얘기네. 네. 풀이부터 뛰어라고 이제 소리 치고 온 그 4만 명이 뛰는데 안 뛸 수는 없잖아요. 흥은 나는데 근데 살살 뛰는 거죠. 왜냐면 작년에 제가 뛰어 하는데 뭣도 모르고 뛰다가 밑에가 흠뻑 젖는 거예요. 그래서 눈치는 주변에 못 채키면 나 혼자 그냥 뜨끔하고 아, 나처럼 시원하게 못 뛰는 사람들은 찔끔찔끔 새는 분들이겠구나, 40대 이상이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흠뻑쇼에 갔다가 자괴감도 들고 수치심도 들고 그래서 원장님을 찾아뵈었어요. 잘 온 거 맞아요. 지금 말하는 거 들어보면 복압성 유실금, 복압이 뭐냐면 배복자, 압력압자, 배 압력이 들어가는 상황을 말하는데 대표적인 게 뛰는 거예요. 뛸 때 우리가 숨을 헐떡헐떡 하면서 숨 쉬면서 뛰는 게 아니라 숨을 참고 자연스럽게 뛴다. 그러면 배에 힘이 딱 들어가면 우리가 배에 힘 주면 숨을 안 쉬고 힘을 좀 배가 볼록 나와요. 근데 배만 나오는 게 아니라 아이를 자연분만 해서 밑에를 다친 사람은 밑에도 나와요. 나온다는 얘기는 임신 전에는 배가 어때요? 그렇게 근육이 늘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임신을 했다가 배가 꺼진 사람들은 힘만 조금 줘도 볼록 나오고 쏙 들어가고 하죠. 피부가 탄력이 없어서. 근데 자연분만한 사람들은 밑에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뛸 때 압력이 전달되면 거기까지 전달되면서 원래 있어야 되는 소변에 관계된 방광 요도가 왔다 갔다 불안정해. 그 과정에서 소변을 딱 닫아주는 역할을 하는 부위가 약해져 있으니까 배가 힘이 들어가고 이러면 밑으로 압력이 전달되고 그 사이에 장기들도 밑으로 빠지고 그러면서 오줌이 새는 거. 이게 복압성 유실금이에요. 요새는 다들 운동 열심히 하고 하는데 내가 운동을 할 수 없을 정도면 생활에 지장이 있으니까 흠뻑쇼에 가서 내가 위에 흠뻑 젖고 싶은데 밑에만 흠뻑 젖고 있으면 그건 고쳐야 되죠. 그거 어렵지 않게 치료할 수 있어요. 근데 뛰어 할 때 시원하게 못 뛰는 거. 시원하게 뛰어야 돼. 뭐 어떤 분들이 병원에 와서 상황을 못 한다고 얘기하고 네. 그런 말들 하는 경우는 있어요. 근데 흠뻑쇼는 내가 오늘 처음이에요. 40대가 되면 옛날 통계에 의하면 한 40%? 그러면 얼마나 많아요? 10명의 여자 중에 4명이 유실금이 있어요. 물론 전부 다 심해서 수술을 받지는 않지만 한 40% 그런 사람들이 흠뻑쇼에서 뛰고 있다면 그 중에 여성이 한 40%가 그 중에 누군가 오줌을 흘리고 있다는 거죠. 그걸 즐기기가 어렵죠. 아, 그쵸. 제 옆에도 거의 40대 후반 분들인 것 같은데 안 뛰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속으로는 알고 있었지. 사실은 이제 유실금이라고 알기 시작하는 게 그런 이벤트도 있지만 되게 쉽게 접근하는 건 삶 속에서 재채기 할 때. 맞아요. 비염. 특히 비염 있는 사람들. 네. 기침, 재채기 달고 사는 사람들은 어떤 운동은 내가 안 하면 돼. 운동을 너무 하고 싶지만 속상하지만 못하지만 안 하면 오줌이 안 셀 수 있는데 재채기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죠. 맞아. 기침은 멋있으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 삶 속에서. 그리고 한 30대 조금 더 어렸을 때 아기가 어리면 학교를 데려다 주기도 하고 손잡고 다니잖아요. 근데 횡단보도를 빨리 건너야 될 때가 있잖아. 그때 뛰다가 아기 손잡고 가다가 자기도 모르게 샌다면 이건 말도 못하고 고쳐야지. 똑같은 상황이 살면서 벌어질 수 있는 게 참 많잖아요. 네. 운동, 뛸 때, 기침, 재채기, 웃을 때. 웃지 말고 살 수는 없잖아. 환자분들 중에 패드, 생리대, 네, 기저귀 이거를 차고 다닌다고 해요.
내가 언제 실수할지 모르니까. 그쵸, 맞아요. 그러면 그로 인해서 이렇게 특히 요즘같이 더울 때는 외음부에 염증도 생길 수가 있고 또 사실 그게 냄새가 이렇게 가까이 있다고 느껴지진 않아요. 근데 네. 괜히 불안한 거야. 내가 그쵸. 이상한 냄새나 나진 않을까. 싫어하잖아요, 그런 거. 그런 여러 가지가 내 삶에 자꾸 지장이 돼. 뭐 어떤 사람 오줌이 줄줄 새도 나는 그냥 그렇게 살래. 특히 우리나라는 안 그렇지만 외국 같은 경우에는 오줌 흘리고 애기 나면 그걸 그냥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문화도 많아요. 우리도 옛날에 그랬고. 그러면 치료는 안 하지만 우리나라 같이 조금은 선진국가가 된 데는 대부분 어렵지 않은, 나중에 치료에 대해 설명할 기회가 있겠지만 아주 쉽게 고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요실금이라는 그 세 글자가 주는, 제가 받아들이기 되게 힘들었거든요. 왜냐면 할머니들이 예전에 기저귀 차고 그런 이렇게 생각이 되어 있어서 제가 재채기를 하거나 뛰거나 이렇게 찌끔찌끔 새는 것이 나도 요실금일까라는 인정이 안 되고 자꾸 이렇게 나와는 먼 얘기. 나이 들면 다 생기겠구나, 이것도 잘못된 생각이에요. 나이 들어도 그렇지 않은 분도 많고 젊은 사람 중에도 어떤 사람들 아기 날 때 많이 다친 사람, 좀 많이 뚱뚱하신 분, 이런 분들은 꼭 노화나 폐경이 안 돼도 요실금 생길 수가 있고, 제가 경험한 환자 중에 많지는 않지만 막 뛰었다 이렇게 하는 운동을 많이 하는 분들, 또 한 분은 경찰관, 많이 뛰어야 되는 분, 또 하나는 장대 높이기 선수, 이런 분들은 그런 활동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많지 않아요. 일반적이지 않지만 젊은 분들도 생겨서 그런 분들도 검사하고 치료해서 자기를 하나도 불편하지 않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뛰는 것도 그 자극이 되는 거예요? 요실. 우리가 막 열심히 뛰면 뛸 때마다 숨을 중간중간은 쉬지만 그때마다 복압이 빵빵 전달돼요. 배에 압력이 딱 전달된단 말이에요. 그럼 배에 압력이 전달되면 아기 안 낳고 젊고 튼튼한 골반과 복벽을 갖고 있으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해하기 쉽게는 아기를 낳으면 배가 임신해서 이만큼 커지죠. 네. 근데 아기가 쑥 빠지면 쑥 들어가죠. 하지만 늘어나 있죠. 근육도 벌어졌고 근육도 늘어났고 피부 탄력도 떨어져요. 그렇게 되면 힘이 딱 들어가면 배가 자기 위치보다 조금 앞으로 튀어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똥배 나오듯이. 그런 것들이 자연분만 하면 밑에도 똑같이. 그 말은 뭐예요? 안정하지 않다. 자기 위치가 좀 불안정하다. 그러면 그 골반 쪽으로 애기도 나오듯이 뱃속에 있는 자궁, 특히 앞쪽에 있는 방광, 요도가 자기 위치를 못 잡아요. 불안하다는 얘기예요. 약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소변을 이렇게 막아주는 중요한 인대들이 느슨해져 있어. 그래서 배에 힘들어가면 그 압력이 밑으로 전달되고 소변이 찔끔 셀 수도 있어요. 양도 다양해요. 어떤 사람은 아주 조금 뭐 신경 안 써도 될 정도, 하지만 어떤 분은 거의 소변 보듯이. 이때 주의할 점은 내가 소변이 마렵지 않을 때예요. 내가 소변이 마려운데 계속 참아. 내가 언제까지 참을 수 있나 보고 그때는 나도 흘려. 그렇지만 소변이 마렵지 않은 정도인데 조금 뛰었다고 조금 기침했다고 새는 건 이건 요실금인가요? 치료해야 돼요. 질병이에요. 그리고 요실금은 왜 언제 치료하냐면 내가 안 불편하면 안 해줘요. 그렇지만 이걸 조금이라도 불편이라고 느끼고 삶에 지장을 주면 그건 해야 돼요. 방법은? 수술은 이제 요실금은 복합성 요실금 우리가 얘기하는 거 말고도 다른 게 있지만